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내고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입니다 라는 책을 쓴 저자 위구누는 창작에 있어서 동시대에 대한 민감성이란 단순히 지금 이곳의 풍경을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여러 구조적 모순과 부조리까지 인식하는 능력이 있다. 즉 현실을 더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서라도 현실의 이면에 작동하는 구조와 권력의 메커니즘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리얼리티란 결국 세상을 잇는 성실성에 달렸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회적 현상들 중에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언론이 비추는 그곳에 감춰진 이면이 있음을 알기란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읽고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각 개인의 노력에 맡겨진 신자유주의 시대에 각자 도생이 아니라 연대를 통해 함께 해결하는 공동체를 꿈꾸며 세상을 바로 읽고 성실하게 읽기 위해 쓰는 지역언론지 뉴스99의 항정욱 기자와 함께 우리가 사는 안산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슈를 짚어봅니다. 네, 음악 듣고 와서 시작할 텐데요. 제가 오늘 첫 곡으로 고른 곡은 김푸름의 검은색, 하얀색입니다. 네, 일단 듣고 와서 좀 오늘 얘기가 무거울 것 같아가지고 시작부터 저도 좀 착잡한데요. 네, 듣고 와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항상 우리는 뒤돌아볼 여유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렸으니까 어디서부터 달린 건지도 모를 정도로 시작점은 이미 저 수평선 넘어 어딘가에 묻혀있겠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기에 결국 선택을 했던 자신을 탓해버렸고 정답이 없는 문제는 처음이었기에 더욱 신중했던 그 발걸음은 끝내 나를 실망시켰다. 아는 것이 힘이고 모르는 것이 약이고 아는 것이 힘이고 모르는 것이 약이고 아름다움을 잃은 당신에게 아름다움을 잊은 당신에게 아는 것이 힘이고 모르는 것이 약이고 아는 것이 힘이고 모르는 것이 약이고 원래 가장 소중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보이니까 잊고 산다. 보면 항상 우리는 뒤돌아볼 여유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렸으니까 어디서부터 달린 건지도 모를 정도로 시작점은 이미 저 수평선 넘어 어딘가에 묻혀있겠지. 검은색 하얀색 검은색 하얀색 또 검은색 하얀색 검은색 하얀색 그러다 회색이 돼 회색이 돼 검은색 하얀색 검은색 하얀색 또 검은색 하얀색 그러다 회색이 되고 다시 검어지겠죠. 나는 나를 볼 수 없고 너도 나를 볼 순 없지만 나는 너를 볼 수 있고 너도 나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누군가의 눈동자 속 빛이 나만 있을 뿐이다. 누군가가 비춰주는 거울 속에 어렴풋이 보일 뿐이다.
푸름의 검은색, 하얀색 듣고 왔습니다. 아, 어서 오세요. 네. 오늘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잘 지내셨나요? 네, 한 달이 정신없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가 행사에서도 서로 이렇게 만나 뵀었는데 바쁘시겠더라고요. 예, 연말이면은 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또 1년의 활동 정리하랴 뭐 그죠? 여러 행사에 참여하라 막 바쁜 것 같습니다. 네, 할 일도 많은데요. 또 네. 여러 가지 또 일들이 막 터지면서 그렇죠. 잠시 후에 소개드리겠지만 일들이 네. 많습니다. 네. 네. 사실 오늘 안산 지역과 관련된 이야기를 또 준비해 오셨잖아요. 네. 어떤 이야기들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이제 참 겨울이 왔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데요. 이 추위가 이렇게 다가온 지난 한 달 사이에 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세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네. 우리 안산 시민들과 함께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여러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네. 정치에 좀 이용한다는 논란이 됐던 네. 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조선일보에 대한 네. 이야기가 첫 번째고요. 네. 네. 다음으로는 우리 안산 지역 공단에 위치한 한국 와이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네, 회사가 12월 31일부로 공장 문을 닫겠다라고 선언을 해서 네.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실직자로 내앉게 생겨가지고 관련해서 어떤 상황인지 좀 네. 알아보고자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민간 조직이 위탁받아서 지금까지 운영해온 안산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라는 곳이 네. 안산시가 직영으로 운영하겠다고 좀 결정을 하는 바람에 네. 네. 협동조합 등 관련 활동 당사자들이 네. 반발하고 있는데요. 네. 무슨 일인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게요. 안산이라는 도시 안에 이렇게 엄청난 일이 세 개나 이야기할 만큼의 일이 일어났다는 게 좀 안타까운데요. 그러니까요. 예. 참 추운 겨울인데 자꾸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거리로 나와서 네. 싸우고 있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좀 이야기들이 좀 많이 무겁겠어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게요. 우리가 안산 시민이라면 적어도 내가 사는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좀 정확히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네. 하나씩 좀 차근차근 풀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조선일보를 통해 알려진 세월호 관련 공동체 회복을 위해 지원됐던 지원금 사용 관련 이야기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11월 15일이었는데요.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 중에 이제 국민의힘 소속의 서범수라는 네. 국회의원이 이제 질의를 통해서 네. 밝혀진 내용인데요. 안산시가 여러 뭐 시민들, 시민조직,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원했던 네.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유족 지원 등을 위한 안산시 그 지원비 일부가 이제 그 주장에 따르면 세월호 피해하고는 아주 무관하게 뭐 악용됐다라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이 네. 내용을 조선일보를 비롯한 각종 언론이 또 집중 보도,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을 달면서 세월호 예산이 뭐 종북 좌파 세력에 뭐 쓰였다, 뭐 이렇게 아니면 뭐 가족끼리 뭐 어디 펜션에 놀러 갔다, 뭐 이렇게 네. 뭐 시민단체 호주머니를 채우는 결과를 낳았다, 네. 뭐 이런 제목들을 써가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요. 이 상황에 이 세월호 문제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온 4.16 안산 시민연대를 비롯해서 안산 지역 뭐 시민단체, 뭐 마을 공동체, 협동조합, 뭐 종교단체들까지 거의 60여 개 되는 단체들이 모여가지고요 입장을 모았고 11월 21일 날 국회에서 또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그 네. 반박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 사업이 벌어지고 그 예산이 지원된 거는 그냥 무작정 쓴 것이 아니라 세월호 피해 지원법이라는 이제 법에 근거해서 네. 이제 그 가이드라인에 근거해서 쓰인 것이고, 그 법에 보면 이게 세월호 피해자들을 위해 쓰이는 것도 물론 있지만 네. 안산시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이라는 네. 취지하에 안산 시민 전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참사를 겪었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네. 안산 시민들의 어떤 심리 안정 그리고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동아리 활동부터 뭐 행사, 뭐 독서, 뭐 다양한 활동들에 쓰일 수 있도록 법에도 뭐 나와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을 네. 강조하면서 이렇게 뭐 민간 단체 그런 뭐 시민 단체들이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은 아니다라고 네. 주장을 했고요. 네.
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네. 지난 8년 동안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그 어느 도시보다 크게 겪고 네. 그 치유를 위해서 유가족들과 함께 네. 이렇게 노력해온 안산 시민사회 단체나 그런 마을 조직 이런 시민들은 네. 함께 분노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목소리를 냈고요. 이들은 오히려 이태원 참사 이후에 뭐 네. 정부의 지지율이 낮아지고 시민들이 다시 힘을 모으고자 하는 그런 흐름이 있으니까 이것을 네. 좀 악용하고 흠집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실제 네.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네. 감사원이 이제 정부 감사원이 안산시의 세월호 예산에 대해서 지금 특별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좀 기초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안산 지역 시민사회는 오는 12월 15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에 안산 문화광장에서 다시 촛불 들고라는 제목으로 안산 시민대회 네.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왔는데요. 네. 네. 우리가 다들 기억하다시피 몇 년 전에 세월호 참사에 분노하고 네. 좀 무능력한 정부에 온 국민이 촛불을 들고 함께했던 그런 것처럼 다시 촛불 들고라는 제목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내고자 이렇게 시민들이 모이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월호 8주기가 이제 지나고 이제 새해가 되면 벌써 9주기더라고요. 네. 그리고 10주기 10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외쳐온 진상규명은 아직 좀 많이 갈 길이 먼 것 같고 네. 또 이렇게 정부와 여당에서 이렇게 좀 세월호 문제를 계속해서 좀 이렇게 문제 삼고 네. 뭔가 좀 왜곡하고 이런 것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지금 정부와 여당은 사실 이런 것보다는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목소리 잘 듣고 뭐 어떤 좀 수사도 잘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네. 이런 상황이 좀 안타까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참 미디어 특히 언론 미디어의 역할이 되게 이럴 때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안산의 뉴스 99가 표방하고 있는 정론지로서의 역할이 좀 매체 파워가 더 많아져서 정말 뉴스 99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믿을만해라는 그런 인식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행히 시민사회단체에서 성명도 나오고 관련해서 반박 자료도 많이 이렇게 준비되어서 여러모로 알려지고 있지만 또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지금 사회의 갈라진 당이랄까요? 그걸로 해서 서로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실제 진실을 알려고 하는 사람보다 정치적으로 누가 이길까, 누가 질까, 막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단체들도 네, 만약에 이런 공공의 자산을 쓴 거기 때문에 네, 문제가 네. 있었다면 네, 뭐 그것에 대해서는 뭐 해명하거나 네, 뭐 수사를 하거나 그런 것은 가능하지만 네, 어떤 그런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그냥 일방적인 주장만 가지고 그렇죠. 뭔가 좀 폄훼하고 네, 자극적으로 보도하고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네,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세월호 문제를 가지고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로 이제 정치적으로 너무 네. 뭐 정쟁이라고 하죠. 네,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밖에서 왜곡하고 이런 상황이 참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아직까지 유가족들은 싸우고 있는데 네, 네, 이제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문제가 있으면 책임져야 할 정치권에서 이렇게 스스로 뭔가 이런 정쟁에 좀 이용하는 네. 이런 현실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러게요. 하여튼 권력이 없는 자들의 목소리가 권력 있는 자들에게 가 닿을 때까지 우리가 또 시민의 목소리로 함께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요. 12월 15일이라고 하셨죠? 네, 12월 15일 다음 주 목요일이고요. 네. 시간은 네, 어떻게 될까요? 문화광장에서 저녁 6시 30분. 네, 네. 네, 오랜만에 다시 좀 촛불을 좀 들어보는 네. 자리가 있을 것 같아요. 좀 관심 있는 시민들은 한번 네. 참여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노래를 추천해 주셨는데 뭐 요즘 역주행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예. 저도 예전에 이렇게 윤아라는 가수의 음악을 들었었는데 네, 네. 최근에 갑자기 좀 이렇게 떠서 네.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추천했습니다. 네, 네, 사건의 지평선 유나 씨가 부르는 거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를 지속하겠습니다.
지금 1순위야. 안전한 유리병을 핑계로 바람을 가둬둔 것 같지만 기억나 그날의 우리가 잡았던 그 손엔 말이야. 설레임보다 커다란 믿음이 담겨서 난 한 방 웃음을 줬지만 울음이 날 것도 같아서 소중한 건 언제나 두려움이니까. 문을 열면 들리던 목소리, 너로 인 해변에 있던 따뜻한 공기, 여전히 자신 없지만 안녕히.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아스라이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내볼 수 있을 거야.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곁어져 가더라도 너는 맘에 살아 숨쉴 테니. 여긴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길 모퉁이, 익숙함에 진심을 속이지 말자. 하나 둘 추억이 떠오르면 많이 많이 그리워할 거야. 걸었어요. 그래도 이제는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솔직히 두렵기도 하지만 노력은 우리에게 정답이 아니라서. 마지막 선물은 산뜻한 안녕.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아스라이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내볼 수 있을 거야.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곁어져 가더라도 너는 맘에 살아 숨쉴 테니. 여긴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길 모퉁이, 익숙함에 진심을 속이지 말자. 하나 둘 추억이 떠오르면 많이 많이 그리워할 거야. 걸었어요. 그래도 이제는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아스라이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내볼 수 있을 거야.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곁어져 가더라도 너는 맘에 살아 숨쉴 테니. 여긴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길 모퉁이, 익숙함에 진심을 속이지 말자. 하나 둘 추억이 떠오르면 많이 많이 그리워할 거야. 걸었어요. 그래도 이제는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네,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저는 처음 들었어요. 요즘 역주행으로 아주 인기가 많은 곡이라고 합니다. 네, 마이크 조금만 더 가까이 대시고요. 네. 네. 그 저희 마이크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가까이 알겠습니다. 대야 잘 들리고요. 저는 또 방송이 어색해서 잡음이 들어갈까봐 자꾸 네. 이렇게 피하게 되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저도 아직 이 긴장을 아직 해소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뭐 저희가 사실 안산 하면은 대표적으로 저희가 공단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네, 공단 안에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있고 그 중에 많은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한국 와이퍼 예, 소식이 들렸습니다. 뭐 기사를 잠깐 봤는데
안타깝네요. 아마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 한국 와이퍼가 뭐 하는데요라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안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안산 시민사회가 또 이 일에 관해 또 나섰다는 소식도 있네요. 그래서 함께 얘기해 주시죠. 네. 네, 아까 처음에 잠깐 소개드린 대로 우리 지역 공단에 있는 회사고요. 한국 와이퍼라는 공장이 사측에서 올해 12월 30일 이제 네. 한 달도 안 남았죠. 네. 공장 문을 닫겠다라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버리는 바람에 네. 뭐 그동안 열심히 일해온 거의 280명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노동자들이 아이고야. 한순간에 어떻게 보면 네. 거리로 내앉게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거의 뭐 천 명은 되지 않을까요? 안산 시민들이 네. 그런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인데 이를 막기 위해서 그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는데 그 노동자들의 대표인 노동조합 분회장이 네. 지난 11월 7일부터 지금 거의 한 달 다 돼가는데 단식을 하면서 네.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국회 앞에서 그래도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보니 네. 국회의원들도 좀 찾아와 주기도 하고 네. 조금 언론에 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네. 한국 와이퍼라는 회사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여러분들 자동차 많이 타시니까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와이퍼 네. 네. 자동차 와이퍼 생산하는 공장이고요. 네. 근데 특징으로는 이 한국 와이퍼는 한국에 있는 회사이지만 덴소 그룹이라고 하는 일본 자본의 100% 네. 지분을 가진 우리가 소위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던 외국 투기 자본이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 예. 자본이 투자를 해서 네. 경영하고 있는 회사인데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네. 그 여러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입니다. 보면 지난 10년간 4천억 원 정도의 수익이 실제 난 회사예요. 이게 회사가 자체가 어려워서 그런 힘든 회사가 아니라 네. 네. 수익이 난 회사인데 이게 자본이 일본 자본이다 보니 예. 그 수익이 일본으로 빠져나간다는 그런 네. 문제가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노동자들이 뭐 고용이 불안해지고 회사가 자꾸 먹튀 소위 말하는 네.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 계속 네. 싸워왔고 이게 네. 최근의 문제만 아니고요. 몇 년 네. 동안 계속 문제가 있었어요. 싸워왔고 네. 네. 그렇게 해서 고용 협약도 맺고 작년에 했는데 네. 1년도 안 돼서 또 회사에서는 갑자기 또 뭐 더 이상 예. 미련이 없는지 예. 회사를 닫아버리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많은 것 같고 네. 이게 참 말씀드린 대로 280여 명의 노동자 거기서 네. 일하는 노동자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네. 그 가족들 뭐 친지들 주변 사람들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걸려 있는 우리 안산 시민들의 네. 문제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산 시민들이 좀 관심 가지고 지지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런 취지로 지난 12월 1일 안산 지역 41개 시민사회 단체들이 네. 모여가지고 정식 명칭은 외투자본 덴소규탄 한국 와이퍼 노동자 일자리 보장을 위한 안산 시민행동이라는 네. 단체를 만들고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네. 열었고요. 참 이 상황을 보면 요즘 인권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들 네. 관심이 가지고 있는데 네. 이런 추세임에도 대한민국에서는 참 안타깝게도 노동자들 일하는 사람들의 인권은 여전히 기업의 이익이 더 우선되고 우선시되는, 네. 뭔가 좀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 자꾸 왜 또 저 사람들 소위 말하는 데모하냐 이런 뭐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네. 자꾸 이렇게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뭐 네. 잘리고 네. 뭐 이런 상황이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게 안타까운 또 이 상황이 이어져서 보면 대한민국 현실을 보면 이런 외국 투기 자본이 들어와서 네. 이렇게 기업들이 마음대로 사고 팔고 뭐 문을 닫고 네. 이익을 빼가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지만 네. 오히려 세제 혜택을 주고 유치하려고 하고 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 지금 많은 이제 노동자들이 노동 단체들이 네. 이런 외국 투기 자본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적극적으로 네. 목소리 내고 있지만 네. 아직까지는 전혀 네.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자꾸 이렇게 이익을 쏙 빼가고 노동자들 사실 기업의 책임이라는 것이 이제 네. 이익을 창출하지만 어쨌든 시민들 노동자들의 고용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또 책임도 있는 건데 네. 이제 그런 건 사실 지지 않는 거죠. 책임은 네. 지지 않고 혜택만 받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와이퍼 노동자들도 시민사회도 저 기자회견에서 그런 목소리도 냈습니다. 정치권이 네. 이 문제에 좀 해결에 나서야 한다. 네. 국회의원들이 나서가지고 좀 외국 투자 자본에 대한 좀 규제법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안산 시민들의 문제인 만큼
우리 안산 시장님과 시의회가 나서가지고 좀 이 문제를 좀 가운데서 중재를 한다거나 네.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네. 역할을 좀 해달라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네. 이게 안타깝지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제가 네. 취재했더니 네. 안산 시장님과의 면담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네. 강간무소식이라고 합니다. 아. 좀 안산 시민의 생존권이 걸린 일인 만큼 좀 시장님과 의회가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좀 전해봅니다. 네. 네. 너무 안타까운 소식인데 이런 일들이 사실 올해만 일어난 것도 아니고요. 그죠? 그렇죠. 많은 곳에서 네.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OEM 방식으로 그 공장을 유지해 왔던 적이 있잖아요. 네, 60년대, 네, 70년대에도 해외 투자자분들이 들어와서 갑자기 문을 닫고 떠나는 일들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제 지금은 저와 같이 아마 50대 중년이 되거나 60이 되셨을 노동자들, 당시의 노동자들 여공 70, 80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대가 끝나야 되는데 더 점점 그 불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말 안 들으면 철수해서 뭐 베트남으로 간다, 네, 그러니까요. 뭐 인도네시아로 간다, 뭐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소위 개발도상국이라고 불리고 있고 경제적인 발전이 필요로 하는 나라의 저임금의 노동을 통해서 이익을 더 뭔가 창출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법적 규제가 있으면 안 들어오죠. 네, 그래서 사실 예, 참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소위 다국적 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전 세계의 어떤 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이익을 창출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사는 나라에는 공장을 세우지 않고 본사를 둠으로써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구조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런 다국적 기업들이 누가 이야기하기로는 국가 권력보다 세다. 그러니까 국가도 통제하지 못하는 다국적 기업이 됐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시대의 상황을 보면 사실 경제인들이 국민을 먹여 살린다는 이유로 많은 것에서 면죄부를 받고 있듯이 아마 전 세계 다국적 기업들이 그런 자본의 힘으로 국가들을 오히려 국가들 위해서 이렇게 노동자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통제하지 못하는 세상이 아닌가. 근데 국가는 너무나 쉽게 또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데는 또 공권력을 동원하시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노동자의 권리나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국가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네, 뭐 기업의 그런 활동이나 네. 뭐 투자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중요한 거는 뭐 배제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어쨌든 우리 국민이고 시민인데 노동자들의 좀 인권을 조금이라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요. 네. 또 안산이란 지역이 네. 워낙에 또 대한민국 안에서도 작은 소도시에 불과하고 수도권이지만 어떤 지방자치로서의 어떤 그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힘을 쏟아야 되는 시장님의 위치나 뭐 네. 시의회의 위치가 그렇게 뭐 다른 곳보다 파워가 있다고 보여지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느 곳도 아닌 안산을 대표하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좀 더 안산 시민의 안전과 또 미래와 그리고 또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 주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꼭 면담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네, 그리고 네. 뭐 취재해본 결과로는 뭐 네. 아직까지는 이제 노동자들의 주장이긴 하지만 네, 이렇게 회사를 청산하는 이유 중에 또 일부가 네, 어쨌든 노동조합이 있다는 게 또 하나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회사 입장에서는 한 보면 그 대한민국보다 외국에 오히려 뭐 노동조합 이런 게 잘 되어 있는 나라들도 있는데 네, 한국에만 들어오면 이상하게 노동조합을 그렇게 혐오하고 네. 네, 사실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죠. 권리이고 네, 그들의 이제 어떤 행위인데 그런 네. 것들을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맞아요. 이렇게 노조가 센 뭐 회사가 돼버리면 뭐 청산해버리고 네, 뭐 이런 것도 뭐 아직 뭐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건 아니지만 네. 한쪽 그런 우려가 측면에 있는 거죠. 한쪽 측면에 또 이런 거 아닌가라는 네. 또 합리적 의심을 해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뭐 합리적 의심을 한 가지 더 해보자면 일본이라는 사회가 또 노조 활동이 그렇게 그쵸. 일본은 더 그렇죠. 활발하지 않고 근데 다국적 기업은 노조가 있는 게 싫겠죠. 네. 그러니까 일방적 어떤 계약 관계를 통해서 고용과 해고를 좀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많은 기업들이 그걸 원하잖아요. 근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다는 거는 생존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거를 그렇게 또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사실 노조가 없으면 또 그만한 권리 주장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1대1의 계약 관계에서 한 사람의 개인으로 접근하는 것과 또 노조라는 조직으로 조직 대 조직으로 또 대응하는 건 분명히 권리를 지키는 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사실은 다 고용주가 될 수는 없잖아요. 어쩌면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가 또 유지되는 면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기업인의 그런 경제 기여에 대해서는 가치 부여를 많이 하면서도 노동자가 정작 만들어내는 제품을 쓰고 사용하면서도 노동자의 그런 가치에 대해서는 또 너무 폄하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균형들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보는 안산 시민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네, 있네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참 이 땅에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는 제 20대가 지내고 이제 50대 중반이니까 좀 살기가 좋아져서 소위 선진국으로 가면 막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오는 줄 알았는데 제가 시민사회 활동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 보니 그런 세상이 오지는 않은 것 같고 또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뭔가 젊은 세대에게 약간 미안하다는 느낌이 든 게 그런 그 권리 보장이 좀 잘 되는 사회로 만드는데 좀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노력이 부족했나 싶기도 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윤도현 밴드의 이 땅에 살기 위해를 골라주셨더라고요. 아마 고르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고요. 네. 어쨌든 사실 대부분이 노동자이고 네. 노동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참 이 우리의 인권 권리가 이렇게 보장되지 네. 못하는 장면들을 너무 자주 접하게 되니까 네네. 뭐 조금 안산 지역 얘기만은 아닙니다만 뉴스 통해서 보셨겠죠. 뭐 화물연대, 뭐 화물 네. 노동자들도 좀 싸우고 있고 네. 조금만 시야를 넓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네. 뉴스 보수적인 언론에서 보도하는 그런 내용들의 또 나름의 보도도 있겠지만 네. 그들의 또 속사정을 좀 네. 같이 알고 네. 함께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땅에 좀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네. 생각으로 추천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윤도현 밴드의 이 땅에 살기 위하여를 듣고 와서 또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스스로 불 깔고 가면 얼마나 가겠나 시작한 농성 300km 쉬어 터진 문부름에도 대답을 묻는 이 땅에 살기 위하여 일본 땅 미국 땅까지 원정 투쟁을 떠나간다 이 땅에 살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이 땅에
위하여 이 땅에 살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온 이 땅 우리의 노동으로 일터 세운 이 땅에 사랑으로 살기 위하여 사랑으로 살기 위하여 조지아 땅끝에서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는 쫓기고 쓰러지고 통곡하면서 온몸으로 투쟁한다 빗물로 투쟁한다 이 땅의 주인으로 살기 위하여 이 땅의 주인으로 살기 위하여 이 땅에 네. 윤도현의 이 땅에 살기 위하여 듣고 왔는데요. 예, 너무 처절하네요. 이야기 노래 자체가 네,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노동자로 살기 위해서 정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 힘든 세상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안산시 사회적 경제센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네, 뭐 협동조합이나 뭐 사회적 기업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 사회적 경제라고 영역을 표현하는데 네네. 그런 사회적 경제에 관련해서 일을 해온 안산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안산시에서 민간 위탁을 통해서 운영했던 곳인데 민간 위탁이 뭔지 잠깐 짧게만 설명드리면 사실 시나 행정이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정해진 법률에 의거해서 이제 위탁을 주는 거죠. 그래서 네. 그 단체가 정해진 기간 동안 기준에 맞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기회를 주는 그렇게 해서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네.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네네.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까지 네. 갑자기 직영 방식, 그 시에서 그냥 우리가 하겠다라고 네. 그동안에 관계해왔던 이제 그 기간을 끝내고 전환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서 관련해서 일해왔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네. 이거 좀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 네. 사실 이게 뭐 몇 년에 한 번씩 위탁 기간이 있다 보니 이제 종료가 이번 올해 11월 31일까지 종료 기간이 다가와서 안산시가 처음에는 이제 직영으로 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민간 위탁을 새롭게 하겠다고 네. 공고를 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를 운영을 할 수 있는 네. 조건이 되고 역량이 되는 이제 단체를 모집을 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모집을 했더니 기존에 해왔던 법인 안산시 사회적 경제 연대라는 네. 법인이 유일하게 다른 곳에서 뭐 경쟁을 한 것도 아니고 네. 그동안에 뭐 별 문제 없이 해왔다라는 판단도 있고 네. 운영해올 역량이 되니까 이제 지원을 했는데 무려 3차례에 걸쳐서 처음에는 뭐 한 군데밖에 지원 안 했으니까 뭐 조금 더 한 번 더 받아보겠다 그런 거는 네. 뭐 조례도 나와 있더라고요. 네, 네. 하나만 지원하면 또 한 번 더 맞아요. 하는 걸로 네. 그렇게 해서 3차까지 가면 원래 조례상으로는 그 3차에도 한 군데만 들어오면 거기를 심사해서 문제가 없으면 이제 결론을 짓는 건데 네. 결국은 이제 지정하지 않았던 거죠. 이제 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시에서 결정을 한 건데 네.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 안산시 사회적 경제연대 당사자가 네. 사회적 기업들의 연대체인데 거기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11월 30일 이제 입장문을 발표해서 네. 안산시의 그런 위탁 미지정 그리고 일방적인 직영 전환 결정을 반대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네. 이렇게 일방적으로 직영을 결정하는 것은 네. 지난 10년간 이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그 10년간 쌓아온 민간 협력의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네.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민간 단체와 시가 서로 이제
이제 협치를 잘 통해 가지고 이렇게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를 운영해 왔는데 네.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평가를 하고 네.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직영하겠다라고 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네. 소통할 수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네.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시에서 그 처음부터 뭐 직영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수탁 네. 기간 공고를 내고 네. 세 차례나 과정을 거치면서 네. 진행을 했는데 결국은 미지적이라는 심사 결과가 나왔는데 네. 그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 내용을 보니까 안산시 사회적 경제연대 그 조직이 네. 사회적 협동조합이면 이제 조례상 가산점을 1.8점 부여받을 수 있는데 그게 부여를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정보 공개 요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해서 확인해 본 결과를 공개했는데 네. 그 항목 중에 법인의 전문 인력 그리고 네. 최근 3년간 수행 실적 평가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네. 이제 당사자가 봤을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 낮은 점수를 네. 부과했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채점 상황이 그 합격선 넘지 못해서 이제 네. 선택이 안 됐다는 건데 네. 그 안산시 사회적경제연대 주장에 따르면 이제 반박을 하는 거죠. 네. 안산시 관내 65개 네. 사회적 경제 조직과 20여 명의 사회적 경제 전문가들을 이사진으로 이제 참여하고 있고 네.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운영했던 지난 네. 3년간 전국 사회적 기업 우수 지자체 세우수 수상 아. 안산시가 수상을 했더라고요. 아. 그리고 뭐 경기도 행복마을 관리소 운영 모델 최우수 수상 아이고야. 그리고 임원진들도 경기도 또는 안산시의 포상 수상 이런 실적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데 어우, 너무 증명을 좋은데요? 했대요. 네, 했는데 네. 이 분들의 말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심사위원들이 다 최저점을 주는 바람에 네. 선택이 안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뭐 시에서는 나름의 그 심사위원들을 선택을 해서 심사위원들이 채점을 한 것이다라고 네. 또 주장을 서로 이렇게 다르게 좀 하고 있는데 네. 이 사안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고요. 네. 어쨌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회적경제연대는 민간 위탁 재심사를 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직영 결정을 일방적으로 함으로써 또 문제는 지금 7명의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네. 또 노동의 문제네요. 이제 네. 이렇게 돼버리면 고용 승계에 네. 대해서는 전혀 얘기 없이 계약 네. 종료하겠다라고 또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바람에 네. 또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일하던 노동자들이 또 연말에 이렇게 추운 연말에 또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어서 네. 관련해서 지금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이것도 상황이고 또 이렇게 안산시와 좀 소통을 하고 좀 다시 한번 논의해 보자라는 좀 의견을 제시하면서 지금 서명 운동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어쨌든 이 사회적 경제 연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위탁 과정에 문제가 만약에 있었다면 정식 네. 절차를 거쳐서 평가를 잘 하고 네. 뭔가 납득할 만한 명분이 있으면 뭔가 네. 좀 이해를 하겠는데 네. 네. 이렇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설명드린 대로 뭔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뭐 그런 점수의 기준이라든지 네. 가산점을 주지 않았다든지 네. 그리고 결국 세 차례까지 심사를 해놓고 마지막 가서는 일방적으로 직영을 하겠다라고 네. 발표해버리는 네. 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 네. 10년간 노력해온 이런 사회적 경제의 소중한 역량들이 네.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라고 네.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어쨌든 아무쪼록 이제 시장님을 비롯해서 또 시장님을 비롯해서 네. 소통해보고 논의해보자라고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네. 이 또한 저도 취재해보니까 쉽지가 않나 봐요. 이렇게 네. 왜 이렇게 자꾸 소통이 안 되는 건지 좀 그러게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네. 뭐 협동조합 활동가들 거기 일하시는 직원분들 네. 안산에만 해도 거의 뭐 조합원들이라고 하죠. 네. 포함하면 3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엄청난 숫자네요. 그죠. 협동조합이 뭐 수십 네. 개고 뭐 네. 사실 들어보신 뭐 아이쿱 생협이라든지 네. 뭐 이런 생협들 네. 그리고 뭐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네. 큰 조직은 몇천 명씩 조합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뭐 이분들은 회원이었기 때문에 뭐 직접적인 네. 당장의 피해는 없을 수 있지만 이런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들이 뭔가 발전하고 확산되고 있는 10년의 과정이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좀 멈출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관련해서 꼭 소통을 다시 한번 해서 좀 납득할 만한 네. 그런 좀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제가 일요일 아침에 그
미국에 계시는 김정희원 교수하고 그 저자와의 만남을 팸 책방에서 주관해가지고 네. 공정 이후의 세계라는 책을 함께 읽은 사람들 또는 앞으로 읽을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만남을 가졌는데요. 공정 이후의 세계에 관련한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분배의 정의 중요하고 절차적 정의 중요한 것은 이미 시민사회 안에서 굉장히 이제 합의를 이루어왔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관계적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만 하는 시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네. 책에서.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절차적 정의도 지금 그러게 말이에요. 이 절차적 정의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절차적 정의라 하면은 사실은 한 시민사회 단체에게 맡겼던 위탁을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한 평가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누구나 납득할 만한 어떤 기준들이 제시되고 그 기준에 의해서 심사가 이루어졌을 때 받아들이는 입장들도 이제 그렇지 않겠어요. 아, 이거는 우리가 부족한 면이 있었구나. 근데 사실 그 부족한 면이 있었다면 공모를 내세우기 전에 먼저 사실 그 평가가 완료되었어야 되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런 것도 위탁 제기하고 기관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새로운 위탁 기관을 그래서 공모한다라는 어떤 당위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절차상의 정의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고 있고 지금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그 윤리에 대해서 어떤 그 관계적 정의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뭐냐면 절차 분배 정의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거버넌스를 이룬다고 얘기를 했고 사실 이게 민간 협치의 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랬을 경우에는 서로 소통이 잘 돼야 되고 그 관계 안에서 권력의 기울어짐이 없이 서로 평등한 관계 안에서 서로 속 시원히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또 그 축적되어 온 자원들을 그냥 이렇게 버릴 것이 아니라 어떤 거는 취하고 어떤 것은 또 이렇게 고쳐 나갈 것인지 함께 논의해도 충분한 시간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생략됐다는 점에서 시민사회 단체와의 관계에 정부 지자체 정부에서 너무 관계를 소홀히 하신 건 아닌지. 그리고 그 많은 회원들이 3만 명이나 있다라는 거는 어쨌든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시민사회 단체 안에 그런 연대적인 행위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안산이라는 지역사회를 좀 더 나은 공동체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노력에 100%다 잘했다. 너 100점이야 이런 건 아니지만 외부에서 그렇게 최우수상을 여러 번 줬다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객관적 평가가 또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객관적 평가가 무시됐다는 것도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까 뭐 황정 기자님 얘기하신 것처럼 가오를 따지기 전에 소통부터 우선 가능해야 이게 좋은 게 아닐까. 서로 한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해보고 서로를 설득하는 작업들은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네. 오늘 사실 뭐 세 가지 얘기 다 네. 공통적으로 이 정치와 네. 시민 네. 이 좀 저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사실 네, 네. 시민들이 참여해서 정치를 만들어내고 네. 정치인들은 또 시민들의 선택에서 또 네. 자리에 뽑히고 일을 하고 네. 이래야 되는 사실 선순환의 구조인 건데 네. 보면 이 그런 책임을 지고 있는 자리에 있는 정치인들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소통이 자꾸 안 되는 문제. 네. 이거는 있고, 정말 그리고 네. 또 사실 어떤 직위에 올라간 정치인들이 너무 또 세월호 아까 문제 얘기했던 것처럼 네. 모든 것을 이제 정쟁으로 보는 경우가 참 그렇죠.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사실 네. 이 문제도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 사실 그 전 시장일 때 네. 잘 됐던 분야들 뭐 사회적도 사실 네. 협동조합 이런 게 굉장히 안산시가 제가 알기로도 뭐 전국에서 봐도 잘 되는 지역으로 알고 네. 있는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들이 그런 것들이 막 활성화된 게 사실 한두 정치인이나 뭐 한 정당의 성과는 아닌 거잖아요. 시민들이 네. 함께 만든 건데 맞습니다. 그런 과정을 자꾸 지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네. 안타까운 모습이 네. 좀 보여서 사회적 경제뿐만 아니라 뭐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네.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 힘을 실어주지 않는 것도 네. 마치 우리 표가 아니니까 막 이렇게 네. 좀 보는 거 아닌가라는 네.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정당과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시민들을 우선으로 바라본다면 네.
뭐 이렇게 좀 소통하고 시민들을 좀 세워주고 네. 역할을 주고 네. 협치하고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지금 시대에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관계 그런 것부터 해서 네. 너무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면에서 참 이 소식들을 전하면서 너무 마음도 무겁고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네. 네, 이게 어떻게 또 안산에서 이렇게 중요한 이슈가 세 개나 있는 건지 그래서 참 안타깝고 또 안산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제들에 해당되는 것들이잖아요. 네, 예, 예, 노동도 그렇고 세월호 세월호도 노동, 그렇고 사회적 그럼요. 경제도 네. 그렇고 사실 이 모든 세 가지가 결국은 안산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공동체와 다 영향을 주고받는 일들이잖아요. 여기서 주민으로 살면서 생존의 문제를 또 공단의 작은 공장들에서 일해오면서 한국 경제에 기여도 하면서 안산에 어쨌든 세금에 노동자들의 세금이 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또 시가 운영되는 것도 있고 세월호 문제는 우리가 그 수많은 아이들을 잃으면서 함께 품으며 함께 부모된 마음으로 또 그 아픔을 서로 공감하고 나누면서 쭉 이어온 그 세월들이 있고 10년이라는 세월이 짧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기억하고 이야기하고 또 그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다시 상기하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이 안산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런데 공동체 회복이라는 그 주제 자체가 너무 협소하게 해석된 것은 아닌가. 우리가 공동체 회복을 생각할 때 세월호 관련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세월호 부모님들도. 사실 전반적인 안산의 전체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전체의 공동체라는 그 개념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잘 아픔을 다스리면서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면서 이 사회가 좀 더 나아지게 하는데 기여할 건가. 근데 거기에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그동안 애써온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집단적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이 일을 겪은 우리가 하루도 이 일을 잊은 적이 있을까? 물론 뭐 잊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운전을 하면서 단원고 앞을 지날 때마다 생각이 나고 세무서 가기 위해서 갈 때 4.16 기억교실 맞습니다. 보기 때문에 생각나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일상에서 우리가 온전히 잊고 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삶들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외면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집단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안산 시민에게 어떤 방식이든 공동체 회복에 함께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들이 너무 쉽게 폄하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지역의 일로 치부할 일도 아니고 이게 몇몇 단체의 일로 치부할 일이 절대 아니라는 말씀 다시 좀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안산은 참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이지만 굉장히 서울에서 먼 것만 같고 또 중앙에서 멀어져 있어서 그런가 우리의 의제들이 시민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막 이런 걱정들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식의 전환이나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위해서라도 지금의 의제들이 그냥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강력하게 드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뭐 시작할 때 들었듯이 날씨가 추워지고 연말이 되면서 참 다들 마음이 싱숭생숭할 것 같기도 하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고 계실 텐데요. 네. 연말에 좀 따뜻하고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면 좋으련만 안타깝지만 지금 최근 한 달 사이에 소개해드린 그런 좀 무겁고 네. 안타깝고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꼭 함께 지지하고 힘을 모아야 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좀 다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결국은 목소리 내고 움직이지 않으면 권한과 권리를 가진 그 정치인들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네. 관련해서 우리 안산시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 시민들 그리고 뭐 세월호 가족들 그리고 뭐 사회를 조금이나마 바꿔보려고 하고 있는 뭐 시민단체들 함께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좀 조금만 더 관심 가지시고 여유가 없으시겠지만 함께 또 지지하고 힘 모아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안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 지역 일이기에 서로 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앞서 시작할 때 인용했던 말처럼 그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다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말들이 가진 위험성이 있습니다. 사건의 본질과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왜 이런 일들은 일어나고, 누가 피해를 당하는지, 그리고 누가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있는지 우리는 공동체이기에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결코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맺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입니다. 누군가 아프다면 그것이 신체적 질병이든 조직의 문제이든 사회적 문제이든 우리는 모두 연결된 존재이기에 외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유독 시민사회에 부는 찬바람이 매섭게 느껴집니다. 곳곳에 부는 이 찬바람을 함께 막아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치지 않고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꽃다지의 당부 듣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만나는 2주의 안산 진행의 정혜실 초대 손님의 항정욱 기자였습니다. 여기는 단원 FM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그때엔 보다 더 먼 곳을 바라보며 함께했지. 인간이 인간으로 더 아름다울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향해 함께했지. 허나 젊음만으론 어쩔 수 없는 분노하는 것만으론 어쩔 수 없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단단하고 복잡한 세상 앞에서 우린 무너졌지. 이리로 저리로 불안한 미래를 향해 떠나갔고 손에 잡힐 것 같던 그 모든 꿈